이번 인사로 큰 파장이 일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주도한 인사란 취지로 설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발언처럼 이번 인사의 파장 역시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검찰총장은 없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만 있을 때입니다. 곧 총장이 와도 식물총장이 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지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에게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해 본인이 주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선 대통령실로 향하는 파장을 차단하려 한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인사를 늦춰달라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묵살한 채 장관이 혼자 갑자기 인사를 결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하명 인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신임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불신임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조사받으러 나오란 경찰 연락을 모두 무시하다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나가 음주 측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맞은편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췄다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고 김 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김 씨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출석했습니다. 김 씨가 운전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김 씨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연락을 계속 무시하다 사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어젯밤 김 씨를 다시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하기 직전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수한 김 씨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어제 수원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이번엔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의 한가운데인데다 반경 1km 안엔 초등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사는 집 앞에서 30일 넘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살았고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한 뒤 이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 뒤 1년 6개월 주민들은 내내 반발했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소송했습니다. 결국 박병화는 수원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수원 번화가 한가운데 유흥가 밀집 지역에다 유동인구도 많은 곳입니다. 학교도 옆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아요? 여기 먹잖아. 많이 가요 애들이. 반경 1km 안엔 초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혼자 자취하는데 약간 요즘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문만 열면 마주칠 수 있어서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좀 하고 싶어서 CCTV 요즘 했었어요. 경찰과 수원시는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불안을 모르는 척할 수도 박병화를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4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 시리즈 가운데 3편이 1000만 관객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 봐. 근데 너는 안 되겠다. 묵직한 마동석의 주먹은 이번에도 극장가를 흔들었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4번째 영화는 개봉 22일 만에 흥행의 기준점이랄 수 있는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개봉작 중에선 파묘에 이어 2번째입니다. 특히 시리즈물로 연달아 3편이 1000만 영화에 오른 것도 우리 영화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영화는 전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 비슷한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스토리는 간결합니다. 세상 속 그늘진 곳, 약한 사람들을 파고들어 피해자를 만드는 악의 무리를 제압하는 명쾌한 권선징악 구도를 따릅니다. 호쾌한 액션, 유쾌한 웃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시동 꺼. 영화는 답답한 현실 속 풀리지 못했던 부조리를 시원하게 해소해줍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태국 파타야 프로그래머 살인사건, 필리핀 연쇄납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의 영화적 상상력을 덧칠했습니다. 극중 마석도 형사가 이런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관객들은 즐거워합니다. 범죄도시는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 시원하고 통쾌한 영화입니다. 다만 영화는 극장의 상영관 대부분을 점유하면서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빼앗는다는 논란도 빚어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